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바로 전 세계를 그냥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금융위기죠. 정말 평화롭던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바로 미국에 있는 평범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시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불랑샤 교과서를 가지고 도대체 이 거대한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나갔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서막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집값 이야기, 그리고 은행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마지막으로 그 충격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위기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위기의 서막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세계 경제는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순항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경제가 성장하는구나 하고 그 열매를 즐기고 있었는데 대체 이 평화롭던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여기 이 그래프 한 권 보세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선장하는 게 보이죠?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다 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바로 이 지점을 기점으로 모든 선들이 갑자기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그냥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올스톱했다는 뜻이에요. 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충격의 시작점, 그 첫 단추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든 이 엄청난 위기의 진원지가 고작 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었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점이 이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위기는 마치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미국의 집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미노, 바로 이 갚지 못하는 대출, 즉 부실 대출들이 고스란히 금융기관의 폭탄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왔었죠. 이게 바로 이 모든 위기의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은행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요.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니까요. 하면서 이 사람이 돈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위험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집값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이 폭탄이 그냥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위험천만한 대출들이 미국 안에서만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 부실 대출들을 잘게 쪼개고 또 다른 자선들이랑 막 섞어서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고 안전해 보이는 MBS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재포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상자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문제가 순식간에 전 세계의 문제로 퍼져나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위험은 개별 은행의 문제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저 은행은 도대체 저 폭탄을 얼마나 들고 있는 거야? 이런 불신이 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꿔버린 운명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바로 2008년 9월 15일, 이날 금융 역사상 정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무려 158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세계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대마불사, 그러니까 너무 커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대한 금융 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시장에 남아있던 한 톨의 신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금융시장의 위기가 드디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 경제 위기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그 충격,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2008년 9월 리먼 파산을 기점으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폭락하죠. 미국, 유럽, 신흥국 예외가 없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리먼의 파산이 단순히 한 회사가 망한 문제가 아니라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 전체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국에 있는 은행 하나가 망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마비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2008년 위기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 위기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경로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금융 경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은행들이 이미 미국의 그 부실 자산을 잔뜩 사들인 상태였잖아요. 말하자면 다 같이 폭탄을 나눠들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둘째는 무역 경로입니다. 미국 경제가 마비되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인 미국의 수입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던 수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죠. 그 결과는 이 숫자 하나로 딱 요약이 됩니다. 마이너스 3.4%. 이게 2009년의 선진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에요. 아니, 매년 2, 3%씩 성장하는 게 당연했던 경제가 반대로 3% 넘게 뒷걸음질을 쳤다? 이건 정말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2008년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하고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은 뭐였다고요? 맞아요. 미국의 집값 하락. 이 작은 균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뇌관을 건드렸고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그냥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파편은 금융과 무역이라는 두 경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튀었죠. 이 거대한 도미노의 흐름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그려지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 사건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싼 교훈을 통해서 과연 다음 위기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꼭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란샤 거시경제학으로 풀어본 2008년 금융위기 이야기였습니다.